지금부터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재판을 맡은 검사 도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유정은 혐의를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이에 본 검사 측은 도훈은 아주 힘들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징역을 구형하며 유정은 묵묵히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대체 이들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대리! 빨리 와, 빨리! 늦은 시간까지 대리를 뛰는 유정. 손님, 안전벨트 매셔야죠. 아, 내비둬. 개 진상 민혁을 태우고 험난한 대리운전을 시작하는데 이때 한 여자를 보자 차 세워. 네? 차 세우라고! 무리하게 여자를 쫓아가는 민혁. 결국 여자를 놓치고 마는데 일어나, 얼른. 졸려. 여자의 정체는 일어나. 민혁의 전 여친 지희. 민혁은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고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874만 원입니다. 본부장님 소유의 차량 세대에 지난달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회사에 보탬은 못 될 망정 눈은 끼치지 말아야지. 저남 본사로 들어오라고 해. 호텔 카지노 인수할 준비하라고 해. 민혁에게 주로 했던 호텔을 계모 쪽에 넘기려는 회장. 이번 혼사도 없었던 걸로 해. 저놈 덕벌 생각한 내가 잘못이지. 이에 어딘가로 향하는 민혁. 오랜만이다 신세영. 유력 정치인의 딸이자 정략 결혼이 약속된 세연을 찾아가고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애들한테 결혼이 뭐냐? 세연이 먼저 파혼을 언급하도록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마. 싫다고 한 적 없는데? 비자금이니 주소회피니 검찰하고 언론에서 우리 회사 자꾸 들쑤시는데 너랑 엮이면 니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막아주시겠지. 그게 다야? 뭐 그럼 다지. 받으라니까? 진상을 떨어보는데 그렇게 쉬운 반지였어? 그럼 버려. 그렇게 쐐기를 박아보려는 민혁. 대리,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반지를 유정에게 줘버리고 이거 담보 뭐 하는 짓이야? 안 받겠다며. 세연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버리는데 그러다 세연은 민혁의 아버지 앞에서 회장님, 10월에 아버지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결혼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자신도 쐐기를 박아버리죠. 나쁘지 않지. 왜 더 드시지 않았어? 됐어. 가족끼리 식사 한 번 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드니? 여기 가족이 어딨어요? 한편 남자친구 도훈과의 7주년 케이크를 꺼내는 유정. 도훈은 유정의 7년 내조 덕에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바른 검사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마침내 검사가 되었는데 검사가 되자마자 검사님 치곤 너무 멋있으신데요? 엄마의 강요로 선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박 여사, 그쪽에서 뭐래? 우리 도훈이가 마음에 든다지? 도훈의 집에 방문한 유정이 오랜만에 어머님 아버님 뵈러 왔어요. 모두가 바쁜 사이에 어머니 전화요. 전화를 대신 받고 개혁아, 여자 쪽에선 도훈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맞선 사실을 알게 된 유정. 방에서 혼자 케이크를 씹어 먹는데 뒤늦게 유정을 데리러 온 도훈이 선본 거 미안해. 어른들의 욕심이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집안의 강요로 선을 봤다며 사과하고 결혼해줄래? 프로포즈와 함께 둘의 관계는 회복되는데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아 고만 봐. 사랑해. 이때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며 무언가를 치고 거대한 드럼통과 수많은 잔해들을 친 끝에 겨우 멈춰서는데 주변을 확인해보는 도훈. 죽어가는 지희를 발견하는데 하지만 도훈은 보험에서 부를까? 아까 분위기에 와인을 2잔이나 마셨어.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가죠. 충격으로 내장기관이 파열돼서 출혈이 심각합니다. 현장에 장시간 방치되어 위태롭다는 의사의 설명.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고 뱃속에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민혁. 자신의 비서 광수를 시켜 그 사고 도로로 진입한 차량들 파악은 하고 있는데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유. 경찰 자료를 열람하는데 얘 뭐냐? 유정이 정확히 떠오르는 민혁. 서지 씨 보호자분 지금 빨리 중환자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희는 결국 사망하고 11시 57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민혁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한편 유정은 차를 싼값에 고치기 위해 전에 정비소 하셔서 웬만한 차는 뚝딱 고치신다면서. 지인에게 수리를 맡기는데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어느덧 경찰이 지난 23일 밤 8번 국도 쪽으로 운전하셨죠? 수사망을 좁혀오기 시작했고 아까 분위기에 와인을 2잔이나 마셨어. 제가 했는데. 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전 몰랐어요.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 차가 미끄러졌고 공사 현장에 있는 드럼통을 쳤을 뿐이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위협까지 당하는데 한편 방법을 찾고 있던 도훈에게 첫 사건이라고 너무 선심 쓰신 거 아닙니까? 법정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이기는 사건이네. 유정이 피의자로 접수되죠. 왜 운전자가 너로 돼 있는데? 정비소도 제대로 된 데가 아니었다면서. 싸게 하려고. 피의자를 봤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는 도훈. 우린 이게 사실이 아니란 거 잘 알잖아. 유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도훈 대신 희생하기로 하는데 강유정 씨! 들어가 있어 빨리. 빨리 들어가 뭐야? 있어. 하필 아버지 앞에서 연행되며 아버지 우철은 치매 증세가 악화되고 아픈 몸으로 도훈을 찾아가는데 우리 주희가 사람을 죽여? 도훈이 설명해주던 그때 이 광경은 고스란히 민혁에게 전달되고 유정과 도훈의 관계를 파악한 민혁은 도훈을 불러 검사님이 맡은 사건 증거도 확실하다고 들었습니다. 강유정이 최대로 때리시죠. 복수를 시작하는데 강유정 씨와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인간이 죽인 서지. 초를 치는 세연. 이 친구가 죽도록 사랑한 여자래요. 세연이 자리를 뜨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하시는 부탁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 나오는 도훈. 비켜요. 와인만 4잔입니다. 걱정 말고 비켜요. 걱정됩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손님. 유정의 빵집을 찾아온 민혁. 빵 봉투를 들고 나가 아줌마, 어떤 아저씨가 이거 갖다 주래요. 지희의 어머니에게 돈을 전달하고 고독하게 술을 마시던 그때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세광그룹의 회장 아들이 선을 넘고 서지희 맞지? 괜히 싸구려밭에 씨 뿌렸다. 구질구질하게 이게 이 일로 세광그룹과 문제가 생기자 민혁이 무인도로 보내버려라. 모든 자금줄이 막히며 돈 없이는 복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민혁. 널 죽게 내버려둔 뻔뻔한 그 인간도 지옥에서 살게 만들 거다. 싸구려 반지를 구매하며 오로지 복수를 위해 우리 결혼하자. 세연에게 프로포즈하고 아버지 뜻대로 세연이랑 차질 없이 결혼 진행하겠습니다. 좋아. 원하는 걸 말해봐. 호텔 저 주십시오. 이사진들한테 능력 인정받으면 네 거다. 계모에게 가려던 호텔을 어떻게든 뺏으려 드는데 계모로 인해 친모가 쫓겨났다 생각하는 동시에 계모가 지희를 협박하며 헤어졌었기 때문이었죠. 검찰청까지 찾아와 도훈을 압박하는 민혁. 지켜볼게요 검사님. 도훈은 규정대로 수사를 시작하고 강유정 씨, 저희 아빠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강유정 씨, 여기를 보세요. 걱정 마. 내가 잘 보살필게. 그 시각 우철은 도훈의 집에 도움을 청하는데 제 한서방이 일단 합의부터 봐야 한다고 해서. 선뜻 목돈을 건네는 계옥.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우철이 떠나자 저 돈이면 어디 가서 섭섭하다고는 못하겠지. 속내를 드러내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합의를 보려던 우철. 이딴 거 자꾸 가져와도 아무 소용없어. 민혁이 먼저 건넨 봉투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내 딸살이나 된단 말이야. 우철의 치매 증세가 악화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재판은 시작되고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유정은 5년 동안 아하하, 사람 죽이고 들어오셨구나. 꽃잎을 좀 덮자. 혹독한 교도소 생활을 이어가는데 2098. 구타 속에 기절했던 유정. 마지막 월경이 언제예요? 네.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고 본인이 임신했는지도 모르나 보네. 뭐라고? 민혁에게도 소식이 전달되죠. 이거 재밌네. 몇 년 뒤 잠 좀 자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유정. 동기 혜진의 도움을 받으며 아들 산이를 열심히 키워가지만 어느덧 이제 여기 데리고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산이와의 이별을 앞두고 손수 이불까지 만들며 조금이라도 챙겨주려 하는데 그때 들려오는 기적 같은 소식. 18개월 넘으면 내보내는 거 알지? 산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다음 주 가석방 심사 잘해야 된다. 가석방의 기회가 마련된 것인데 하지만 이 소식마저 전달받은 민혁이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장님 되실 후배가 전해달라대? 민혁의 취임식에 초대받은 도훈. 그리고 이 취임식에는 김 의원님. 신의원의 라이벌인 김 의원이 회장의 환대를 받으며 입장하는데 먼저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K호텔을 함께 책임질 제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의도 없이 세연을 소개하는 민혁. 우리 상의 좀 하지. 우리 아버지 플랜이야. 위하여. 이때 김 의원은 회장의 계획대로 당신을 공사 수주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완벽히 담궈지고 신호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기싸움에 나하고 내가 세트로 들러리선 거지. 이 사건은 도훈의 선배가 전담하죠.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어. 안 검사. 시리에 빠진 도훈.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그날 도훈에겐 가석방 심사가 배정되고 가석방 심사위원을 할 경력이 되지 않는 제가 어떻게 나한테 자네를 선임하도록 부탁한 사람을 찾아가 알아보게. 민혁은 도훈에게 끔찍한 거래를 제안하는데 이거면 두 손 놓고 김 의원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양 검사님 특검으로 추천해달라 제가 윗선에 부탁드릴 수도 있고. 원하는 게 뭡니까? 가석방 심사에서 조우하게 된 유정과 도훈. 왜 울어요? 돌아가신 분께 죄송하고. 유정의 진실된 모습에 흔들리는 심사위원들. 강유정 씨, 가셔도 좋습니다. 유정이 떠나고 이제 도훈은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도훈은 결국 유정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석방 날만을 기다리는데 2008 면회 준비. 뜬금 면회가 잡힌 유정. 애 아빠 아이가. 네? 도훈이라 생각한 듯 입술까지 바르며 면회실에 도착하는데 오랜만이다 대리. 유정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민혁. 다시 뭐 하는 사람이야? 천천히 생각해봐. 유정은 찝찝하게 면회를 마치고 홀로 있던 사내를 찾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던 간수들. 2008 물렀어. 산이 몸엔 멍자국이 가득했고 데려가. 산이를 뺏기는데 혜진아, 우리 산이 왜 그러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숨기는 게 있는 혜진. 단발이 혜진을 공격하고 야, 왜 그랬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러는데. 말리려던 유정이 큰 상처를 입고 아동학대 혐의로 상해와 분리조치가 확정되며 가석방마저 취소된 채 독방에 수감되죠. 그리고 혜진은 너 나랑 하던 얘기 마저 해야지. 나 직업 훈련소로 옮겨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5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유정. 유정을 몰래 감시하던 민혁이 유정아, 둘의 관계를 재차 확인하죠. 산인 잘 있지? 아픈 데는 없고? 대답 없이 짐을 챙기는 도훈. 아빠는. 요양원에 모셨어. 뵈러 가자. 근데 우리 그 전에 산이부터 데리러 가자. 시설에 도착한 유정. 산이는 죽은 지 3년이 지났고 페어리티였대. 이미 연락을 받았을 때는 도훈은 일부러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죠. 너라도 살리려고 내가 너 속였어. 유정은 한참을 오열한 끝에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식을 잃은 지희의 어머니에게 사죄하며 왜 또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 왜? 아픈 아버지를 일이 힘들었어? 아빤 그냥 웃기만 해. 열심히 챙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훈의 복수가 시작되는데 김창석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의외로 고단수였고 똥개 잡으라고 준 칼을 주인한테 휘두르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떡하지? 그거 장난감 칼인데. 지금 하는 거 당장 중지하고 전부 철수하라고. 복수는 허무하게 끝나며 가석방을 막은 건 안 검사지. 민혁은 이 커플을 농락하듯 아, 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전과자라 취업을 못하던 유정을 네. 강유정 씨,
민혁의 친목회가 열리는 곳에 아, 네. 감사합니다. 단기 알바로 취업시키고 오늘 모임에 올 거죠? 도훈을 초대시키죠. 바쁘다는 법조계 인사들이 일부러 시간 들여 돈 들여 나가려는 게 그 모임이야. 열일하는 유정. 마침 도착해서 인사하려던 도훈은 민혁을 보자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오빠 불편하겠다. 유정을 보내버리고 야,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날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불편한 자리를 이어가는데 JNG 로펌 황창우 대표님, 안검사 롤모델이라고 하지 않았나? 일부러 법조인들을 초대한 민혁. 강유준 어디냐? 유정과 도훈 사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려 하는데 빨리 불러. 재미없어지잖아. 네. 이때 민혁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 세연. 오늘은 중간에 자리 뜨지 말고 끝까지 있어. 사실 민혁을 좋아하고 있던 세연은 노래를 선물해 주는데 하지만 유정이 사라진 걸 알게 된 민혁 자리를 떠버리고 엉뚱하게도 도훈이 세연에게 반해버리는데 힘들게 눈을 뜨는 세연. 민혁이 없는 걸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위협당하던 유정.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때 광수야. 광수에게 쫓겨나는 사채업자들. 당신 도대체 뭐야? 이 건물 주인. 민혁은 사채업자보다 더 잔인하게 이번 주까지 봐줄 테니까 알아서 나가라. 유정을 괴롭히고 죽어가는 사람을 길바닥에 버리고 간 기분은 어땠어? 유정이 민혁과 지희의 관계를 눈치챕니다. 그러는 사이 끝까지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 울어주지 않을 사람 때문에 울지 마라. 닦아요 눈물.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세연은 마음을 새로 먹은 듯 세연아, 그날은 이거 결혼 아니야. 비즈니스지. 완벽히 비즈니스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이건 계약서. 아버지의 패딩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유정. 민혁이 던진 반지였고 급히 도훈에게 연락해 보는데 하지만 도훈은 김창석 의원이 검찰에서 함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빼앗긴 선배에게 보복성 감찰을 받던 중이었고 유정은 혼자 반지를 팔아버리는데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선물 받은 거라. 병업이 수납을 마친 유정. 그런데 웬 덩치들이 유정을 연행하고 내가 며느리 주려고 맞춘 반지를 왜 아가씨가 가지고 있었을까? 절도범으로 몰린 유정. 1억 5천만 원짜리 반지를 400만 원 받고 넘겨? 경찰에 신고하고 넘겨요. 수감될 위기에 놓이는데 그 반지 내가 줬습니다. 이때 유정을 데리러 오는 민혁. 가자. 일어나. 유정은 그날 일을 처절히 사과하는데 제값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진실된 사과에 조금씩 흔들리는 민혁. 이때 세연과 같이 오는 도훈. 누구 욕하면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하는데. 술 한잔 할 거면 같이 할래? 민혁은 유정과 도훈을 농락하는데 안 검사님, 여자 빨리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해도 문제가 있다던데. 안 검사 어때요? 싱글인데 멋지죠? 조민혁 씨. 남자친구 있어요. 유정의 센스로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데? 훌륭한 일 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마무리되지만 민혁이랑 나 결혼할 사이인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먼저 나가볼게요. 세연이 유정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병실에 온 유정. 그런데 환자복을 놓고 사라져버린 아버지. 강우철 씨 어디 가셨어요? 못 봤는데요. 성급해하는 유정을 도훈이 말리며 너 일단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부터 해. 내가 다시 찾아볼 테니까. 유정이 신고하는 사이 철길에서 우철을 찾아내는 도훈. 운전 조심해. 예, 아버님. 전에도 유정이 이마 다 깨놓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우철. 뭐 차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이마만 깨진 게 다행이다. 내 그랬어. 기억나세요? 왜 기억이 안 나? 네가 운전해놓고 우리 유정이한테 덮어씌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철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도훈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는데 우철은 그대로 실종돼버리죠. 네? 그리고 포항이요? 유정을 수시로 감시하던 민혁이 아빠를 찾았대요. 어디죠? 포항이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유정을 데려다 주는데 우철은 시신으로 발견되고 급하게 열린 장례식에 유정을 괴롭히던 단발이 조문을 오고 정 힘들면 너나 나 찾아와라. 민혁도 몰래 자리를 지켜주는데 그렇게 끝난 장례식. 그제서야 나타나는 도훈.
그만하자. 유정은 이별을 통보하고 그치만 난 내가 한 일 절대 후회 안 해. 도훈을 떠나 혼자 슬픔을 삼키는데 강유정은 며칠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홀로 유정을 찾아간 민혁. 쓰러진 유정을 발견하고 야, 대리. 급히 병원으로 데려오죠. 피로 누적에 탈진 증세가 심각합니다. 힘들어하는 유정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는 민혁. 일어나. 하지만 유정은 꿈결 속에 아까 어떤 남자분이 정산하셨는데요. 도훈의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죽는 여자 더는 보기 싫어. 사장님 때문은 대답하라고 한 소리 아니야. 네. 대답하지 마. 그 시각 검찰. 전형적인 검찰의 외압 수사로 김희연이 풀려남과 동시에 검찰에서 쫓겨난 도훈은 감찰 걸린 검사는 일단 내키하지가 않지. 그건 그렇고 넌 뭘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소문이 다 퍼졌냐? 법조계에 낙인 찍혀 취업이 어려워지는데 한편 민혁을 찾아온 유정. 민혁은 유정을 피하고 세연을 피하다가 결국 마주치는데 뭐냐 대리? 제가 갚아야 될 채무가 사장님한테 이전됐다고. 사실 돈 받을 생각이 없던 민혁. 하지만 세연이 보는 앞이라 네가 나한테 빚을 졌다는 거잖아. 일부러 강하게 나가지만 뭘 봐? 제가 꼭 갚을게요. 제 연락처예요. 이 모습에 더 열불이 나는 세연. 아버지 호텔 지분받기로 했다면서. 복수를 멈추길 다시 한번 당부하고 몇 년이 지나도 이러는 거 집착이야. 그만하라고 했지! 차라리 나한테 질러. 화를 내던 울던 내 앞에서 하라고. 민혁이 자신에게 기대주길 바라며 한 책을 꺼내주죠. 읽어봐. 사랑 때문에 시작한 복수가 어떻게 끝나는지. 의문의 전화를 받는 유정. 나 좀 데리러 와라. 만취한 민혁을 대리. 운전해. 면허 취소됐는데. 데려다 주기로 하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사장님. 민혁이 주소를 얘기하지 않자 자기 집으로 데려온 유정. 유정은 해장국을 끓여주고 나보고 이딴 걸 먹으라고? 제가 빚을 30년에 걸쳐 빚을 갚겠다 설명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허겁지겁 먹어대는 민혁. 은연중 지희가 떠오릅니다. 그 시각 민혁의 집에는 제가 2년 동안 찾은 자료입니다. 도훈이 그간 모은 K그룹의 비리 자료를 건네며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K그룹에 입사하죠. 지켜보도록 하죠. 세연의 집에 초대받은 도훈과 민혁. 우리 회사 들어오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 고맙습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여자분도 만나셔야죠. 세연 씨 같은 분 또 없나요? 민혁을 강력히 도발하는 도훈. 조민혁 씨, 세연 씨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네요. 남자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 민혁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세연의 작전이었죠. 도훈 씨 의외로 연기 잘하던데요? 그런데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을 드러내는 도훈. 세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를 구하러 나온 유정. 도로에서 우연히 이혜진. 원수 혜진을 발견하고 추격전 끝에 그냥 빨리 한 대 때려. 그러려고 쫓아온 거잖아. 그럼 맞아. 원 없이 때리는데 죽었어. 죽었다는 말에 충격받은 혜진. 몰랐어. 사주받고 저지른 일이라 털어놓습니다. 언니 가석방. 언니 가석방 심사만 받을 수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자 유정은 안 했을 때 편하게 지내. 민혁이 사주한 것이라 생각하죠. 절도로 들어온 애가 다른 건으로 날 불었어. 추가 징역을 피하는 조건으로 일을 저질렀다는 혜진. 언니 가석방만 막아주면 된다고 그랬어. 민혁은 그간 수집한 도훈과 유정의 사진을 모아 도훈에게 선물로 보내고 민혁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4년이나 지난 뺑소니 사건을 왜 범행 기록을 지우려 협조를 구하는데 상무님처럼 이 K그룹 명함 촥 내밀면서 뭐 찾은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명함을 찾아주는 형사. 명함의 주인은 바로 조민혁. 이에 도훈은 검찰총을 쳐들어가 이번에 아드님이 K건설에 입사했다고 하셨죠? 권력을 남발하며 보시고 나가십시오. 한 대의 검은 차량을 확인하는데 블랙박스에 상대편 운전자만 찍혔으면 이 차량의 블랙박스를 지워야 하는 도훈. 이 차의 소유자는 다름 아닌 임원진 차량 블랙박스 파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회장님 지시로 보안팀에서 보관하는데. K그룹의 차량이었고 안되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자신이 찍힌 장면을 확인하자 아, 이게 왜 안 되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히 떠올리며 영상을 삭제해버리죠. 상무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그러는 사이 유정은 지희의 어머니의 가게를 수시로 도왔고 출소 이후에 몇 번씩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민혁은 유정이 일하는 곳을 또 찾아가며 교도소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 또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거길 찾아갈 생각을 다 했어? 유정의 멘탈을 공격하는데 나 아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민혁을 떠보는 유정. 아이를 뺏겼어요. 정말 민혁의 짓이었던 걸까요? 1년 품은 내 아이도 이렇게 사무치는데 서지희 씨 어머님 다 큰 따님 보내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듣기 힘들었는지 자리를 뜨는 민혁. 때리면 때릴수록 왜 내가 더 아프냐? 아유! 조금의 연체도 없이 꾸준히 돈을 갚으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유정. 죽어가는 여자를 두고 그냥 갈 사람은 아니어 보였죠. 그건 왜? 이에 사건을 다시 뒤져보는 민혁. 쓰러진 지희를 보고도 그냥 돌아섰다고 했지. 증거가 그랬다고. 근처에서 왔다 되돌아간 사람이 족적이 남아있잖아. 이 여자 발자국이 확실해? 비로인의 크기나 형태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진범이 따로 있을 거라 짐작하는데 이 여자 발자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안검도 그 파일 확인하고 가던데. 진범 도훈은 지금 K그룹에서 가장 위험한 건 조민혁 사장입니다. 민혁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조민혁 사장에 대해 이 사진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민혁의 약점들을 모아 이사회에 보내버리죠. 이래서 이번 달치 채우겠냐? 유정이 진범이 아니라 확신하게 된 민혁. 이딴 걸로 언제 내 빚을 갚겠냐? 유정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이거 입혀. 오늘 하루 시키는 대로 하면 이달치 까준다고 했지. 이때 유정의 상처를 목격하는 민혁. 디자인이 후진해. 조용히 다른 옷을 건네주죠. 조민혁은 어디 두고 여기 이러고 있어? 세강그룹 재화와 인사를 나누는 도훈. 그리고 뭐야, 니들 파트너 체인지 놀이하냐? 세연은 또다시 상처받고 그 와중에 도훈을 농락하려는 민혁. 도훈 뒤에 가려져 있던 세연을 보고 너 오늘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나 안 올 줄 알고 저 여자 데리고 온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민혁이 혼나는 동안 유정은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 얼마예요? 민혁이한테 빚지고 시키는 건 다 한다며. 재하가 유정을 추행하려 들고 뭐야 이거? 불량품이잖아. 도훈이 아닌 민혁이 유정을 챙기며 재하를 다시 구타하고 광수는? 글쎄요. 다른 여자를 위해 싸우는 민혁을 보며 세연은 점점 도끼를 품죠. 네. 그러는 사이 뭐? 헤이만? 도훈의 계략대로 민혁의 해이만이 발휘되고 제가 가진 집은 이사회에 참석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연은 이 해이만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가장 먼저 찬성합니다. 유정이 뒷조사를 하던 광수. 기억나네요. 둘이 같이 왔답니다.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야? 민혁의 예측이 그날입니다.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도훈을 챙겨 나가는 유정. 오빠 괜찮아? 조민혁, 우리 관계 알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거라고! 알면서 오빠하고 날 만나게 했다는 거야? 전화를 받은 도훈은 냉정하게 자리를 뜨고 유정은 혼란에 휩싸이는데 민혁은 아침부터 유정을 찾아와 강유정! 네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려는 게 뭐야? 진실을 요구하고 너하고 안도훈, 니들이 숨기는 게 뭐야! 그러자 유정은 저 찾기로 뛰어들어! 시원하겠어요! 그래! 너 미쳤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차에 뛰어드는데 강유정! 다치지 않은 유정.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하고 민혁은 그런 유정에게 빠져듭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켰어.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민혁. 신세연 씨도 포함되어 있었고. 당장 나가 이리와! 그리고 도훈은 세강그룹의 재하에게 내일 언론에 나올 기사 접으시죠. K그룹의 기밀 하나를 건네는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조민혁에 대해 지저분한 소문만 내는 걸로 성에 차진 않을 텐데요. 재하는 화답하듯 언론 공세를 취소하고 민혁이 네 뒤치다거리 안도훈이 다 했어. 회장은 급한 대로 레스토랑 지점들 돌아. 아버지, 가장 작은 규모의 사업인 레스토랑을 맡기는데 형이 안도훈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나한테 다 넘겨. 도훈의 행적을 다시켜던 민혁은 법무팀 안도훈 상무님. 도훈이 블랙박스를 건드렸다는 걸 눈치채고 미끼를 던져보죠. 잠깐만요. 사장님은 블랙박스 백업 파일을 갑자기 왜 찾는 거야? 초조해지기 시작한 도훈.
결국 보안실로 들어와 다시 한참 동안 파일을 뒤져보는데 잠시 당황하던 그때 전화 안 받아요, 안 변호사님? 안변 당황하니까 귀엽네. 민혁은 도훈이 범인이라 확신하죠. 뭘까? 그 비밀이. 눈에 띄게 가까워진 두 사람. 도훈 씨가 이사회에 보냈죠. 민혁을 무너뜨린다는 같은 목표 아래 어디까지 올라가야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묘한 시그널을 보내며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 봐요.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는 게 더 나으니까. 공석인 호텔 사장 자리를 안도훈 상무를 소개합니다. 도훈과 세연이 장악합니다. 한편 유정은 민혁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쳤고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사과를 안 하고. 강유정!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당신 피해서 도망간 사람을. 그 와중에도 돈을 갚는 유정. 강유정인가 오늘 내 계좌로 입금한 은행 찾아내. 민혁은 여기까지 찾아오고 유정을 끌고 나오며 다시 왜 이래 미쳤어? 그래 미치겠다. 네가 신경 써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내 앞에 붙어있으라고.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얘기하는데 애써 떠나는 유정. 넌 그날 안도훈하고 같이 있었어. 민혁이 도훈을 걸고 협박하자 지금 당장 법무팀 안도훈 해고해. 결국 도훈을 지키기 위해 상경하는데 그 빵집 말이야. 민혁은 뜻밖에도 네가 빚을 빨리 갚아서 찾아가라. 가게를 뺏지 않겠다 약속하며 아니 근데 사장하고 어떤 사이래? 자신의 레스토랑에 취업시키고 내일도 집으로 출근해. 집안일까지 시키며 급여도 추가로 주죠. 복수할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보게 되는 복수의 최후. 읽어봐. 사랑으로 시작한 복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이러니하게도 야, 안도훈. 일로 와봐. 책을 추천해준 세연이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한잔해요. 내가 대리 불러줄게요. 아버지의 패딩을 입어보려던 유정. 안주머니에서 웬 영수증을 발견하는데 구입한 날짜는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이었고 가게 주인에게 수소문해본 끝에 아, 왜 저번에 비 억수로 내린 날 웬 남자가 와서 데려가더만. 네 신랑 될 사람 아니었어? 도훈이 연관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민혁의 집으로 출근한 유정. 그곳에서 우연히 민혁의 사인을 발견하며 아까 어떤 남자분이 정산하셨는데요. 민혁이 자신을 구했음을 알게 되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가 남의 건물에 쓰러지래. 민혁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날 저녁 야! 혜진이 정식으로 사과하며 잘못한 걸 아는 애를 그렇게 했어? 몸에 멍은 그림이었다 설명하는데 언니. 이때 갑자기 찾아오는 도훈. 조민혁이 뺑소니 사건 다시 조사하는 것 같다. 유정이 밀고 했다 여기며 너니?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어. 걱정하지 않아.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데 운전은 네가 한 거니까. 그걸 확인하러 온 거야? 이번엔 유정이 질문을 시작하고 나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철길 앞에 슈퍼 있잖아. 그 아주머니가 오빠를 봤대. 잘못 보셨나 보지. 오빠 거짓말 못하잖아. 도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버리는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혜진.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래?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해줍니다. 또라니? 언니 가석방 막아달라 그랬던 사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선 유정. 경찰서 트라우마가 있는 유정을 대신해 CCTV야 내 차 긁고 간 놈 찾겠다고 우겨서 받아오면 되지. 단발덕에 확보한 CCTV 조리는 마음으로 틀어보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있는 아버지와 도훈을 발견하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유정. 살아갈 희망을 잃어갑니다. 한편 회장은 수술을 받기 위해 출국하고 안도훈 상무 말이야. 필요할 때 꺾을 수 있게. 도훈에 대한 집중 감시가 시작되죠. 유정이 출근하지 않자 빵집에 찾아온 민혁. 테리, 너 뭐 하는 거야? 민혁은 유정을 감싸주고 도훈이 세연에게 의지하며 잠깐만 이대로 있어주세요. 넷의 관계는 점점 꼬여가죠. 나 보면서 버텨라. 민혁 덕에 용기를 얻은 유정. 도훈을 찾아가
진실을 요구하는데 그래, 내가 네 아버지 갖다 버렸으면 그래서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도훈. 아버님 잘 모시지 못한 건 너야. 요양원에 모시자는 내 말 안 들은 것도 너야. 그래서 우리 산이도 데려간 거야? 아이도 도훈이 죽였다 생각하는 유정. 죽게 내버려 둔 거야?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어딜 가든 내가 있을 거야. 도망칠 생각 하지 마. 유정은 선전포고를 날리며 왜 찾아왔냐? 민혁의 손을 잡으려 들고 사장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민혁은 수락하는 동시에 강유정 씨를 찾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미심쩍은 혜진의 존재와 강유정 씨 아버지가 실종된 날의 기록을 찾아갔답니다. 아버지의 실종에 뭔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이 여자 찾아. 그 CCTV 찾아서 나한테 갖고 와. 네. 유정에 대한 모든 걸 수집하면서 킹스 레스토랑에 제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을 대놓고 임명, 복수를 도와주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안도원 앞에서 더 확실히 보여주라고. 이에 도훈은 세연을 불러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내가 말했었던 적이 있죠. 선수치듯 강유정입니다. 유정과의 관계를 공개해버리죠. 조민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연 씨를 속이게 된 거 미안해요. 한편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걸 알게 된 민혁. 아들인 나도 모르는 정보를 찌라시가 알려주고 있네. 회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K그룹 수장은 너야. 그걸 아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민혁은 이내 냉정을 되찾고 K호텔 주식부터 매입해. 아버지 첫 사업이셨어. 점차 오너로 성장해가죠. 하지만 도훈 씨한테 사귀던 사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세연과 도훈의 맹공이 시작되고 세광에서 킹스 레스토랑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그룹 자회사 중 현금화가 가능한 곳은 여기뿐입니다. 도훈은 재화와 민혁의 갈등을 이용해 여길 세광에게 넘기겠다고? 민혁의 마지막 보루인 레스토랑을 넘기며 지금까지 보인 성장률만으로는 사장님이 원하는 투자 금액 이사회에서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니들 승인을 받게 됐냐? 사장님이 소유한 K호텔의 지분, 이사회와 신세연 씨가 가진 지분을 넘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세연의 자금을 이용해 민혁을 마비시키는데 이에 민혁은 네가 가진 지분 세연에게 도움을 청하고 현금화해서 나한테 투자해라. 세연은 조건을 거는데 강유정 어디로든 내보내. 그럼 네 부탁 생각해볼게. 대답조차 안 하는 민혁. 재아야, 사과해주려고 그러지. 마지막 방법으로 재아를 찾아가죠. 맞냐? 하지만 안 변호사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걸까? 도훈이 이미 재아를 포섭한 상태였고 볼 일 없으면 가라. 회사가 넘어가도 직원들 고용 승계는 문제 없게 할 겁니다. 유정이한테 일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민혁은 좌절한 채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는데 대리, 너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냐? 투자를 위해 메뉴를 개발 중이었다는 유정. 이번 소스요. 맛이 괜찮아요. 이사회에서 팔기로 결정하면 너나 나나 잘리는 거야. 끝까지 해봐야 알죠. 유정의 정성에 감동받은 민혁. 소스를 먹어보죠. 맛이 나쁘진 않네. 이제 유정의 레시피에 모든 걸 걸기로 하고 내일 투자자를 만날 거야. 레시피 설명하고 기획안도 다시 숙지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방에서 음식이나 만들면서 무슨 복수를 하려고. 유정에게 중책을 맡기는데 안도훈이 이 레스토랑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넌 그걸 막으면 되고 난 내 걸 되찾으면 돼. 그리고 보안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복구 완료됐다고 합니다. 보안실로 도훈을 불러 문제의 영상을 틀어줍니다. 우리 광수가 그날 저 카페에 갔던 게 이제야 생각났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도훈. 화면에 찍힌 장소, 사고 현장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아무 증거도 될 수 없는 걸 안변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아서 지우기까지 했을까? 하지만 민혁은 확신을 갖고 검찰청으로 가자. 도훈을 몰아냈던 검사를 찾아가 재심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반대로 증거만 있으면 된다는 걸 캐치하고 증거가 있는 거야? 있으면 형이 맡아줄래? 진범이 도대체 누구? 안 검사라는 거야? 어떻게든 증거를 마련하기로 하죠. 강유정 씨한테 듣는 게 가장 확실한 대답 아닙니까?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 강유정은. 어서 들어와요. 그렇게 투자자를 찾아간 민혁과 유정, 그리고 오셨습니까? 작정하고 찾아온 도훈. 킹스 레스토랑에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유정은 자신 있게 음식을 건네며 일부러 메인 재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킹스 레스토랑 소스는 어떤 재료에도 잘 어울린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충분한 메리트를 과시하고 맛은 충분히 입에 감기네요. 호평에 용기를 얻는데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자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그룹 식구들끼리도 서로 못 믿는 것 같은데 나한테 돈을 내놔라. 도훈의 분탕질로 결국 실패하죠.
너 때문 아니야. 아직 결정난 건 없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 유정은 밤을 새며 새 레시피를 만들고 약속이 없으면 만나뵐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요. 다시 전달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한편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는 민혁. 이혜진 씨 찾았습니다. 안돈 씨가 검사 시절 써준 추천서 덕분에 직업훈련소로 이송 조치됐습니다. 도훈이 아이를 빼돌렸다는 사실과 주차 CCTV 화면입니다. 유정의 아버지를 버린 정황까지 파악하고 아빠를 찾았대요. 포항이요. 도훈을 대놓고 떠보는데 세상엔 비밀이 없어요. 그죠? 가석방은 조민혁 씨 같지 않게 애가 아니었습니까? 아이를 건들 생각은 없었던 민혁. 가석방 심사표에 불가를 찍은 게 신경 쓰여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사람을 써서 가석방 자체를 불가로 만든 지혜와의 아이를 잃었던 만큼 더욱 분노하며 강유정의 아버지 일은 더 강하게 압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죠. 도훈은 그럴수록 세연에게 의지하며 오늘 밤은 정말 지루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지쳐있던 세연도 오늘 나랑 같이 있어줄래요? 도훈과 하룻밤을 보내버립니다.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 차가 미끄러졌고 공사 현장에 있는 드럼통을 쳤을 뿐이라고요. 유정의 증언을 떠올려보는 민혁. 유일한 목격자일 수 있어. 트럭 기사를 찾아내라 지시하고 톨게이트 지인을 찾아간 유정은 아버지가 사라지던 날의 CCTV를 요청하죠. 차종이랑 번호.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온 민혁. 투자 승인 계약서야. 네가 따낸 거야. 유정 덕에 K그룹은 레스토랑을 지킬 수 있었고 소식을 들은 도훈은 또 다른 간기를 꾸미려 드는데 마침 자신을 주시하던 광민이 요즘 세광 김재하 씨하고 사이가 좋던데 회장님 위독설 퍼뜨린 거 세광이더군요. 강하게 경고하자 광민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쇼윈도 커플이 되어버린 세연과 민혁. 네가 준 폭풍의 언덕 잘 봤다. 사랑에서 시작한 복수는 비극으로 끝난다. 내가 궁금한 건 말이야. 반대로 됐을 때란 말이지. 복수에서 시작한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니? 민혁은 사실상 유정을 선택하겠다 얘기하고 이에 세연은 회장이 귀국하자마자 유정을 회장 앞으로 불러내어 레스토랑 직원이라고. 민혁이가 직접 뽑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정이 떠나도록 종용하는데 수건 그만하면 됐고 더는 민혁이 볼 일 없겠지. 대답해요. 이때 찾아오는 민혁. 모두의 앞에서 보란듯 유정을 챙기는데 죄송합니다. 유정은 황급히 자리를 나오고 서지를 죽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올 일은 없겠죠. 네가 이 집에 들어올 일도 없을 거야. 민혁은 아버지 앞에서 이 결혼 안 할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세연이하고 저 더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파혼을 선언하죠. 민혁이 너 다시 한번 말해봐. 저 여자 건드리지 마세요. 또다시 상처받은 세연. 도훈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강유정! 밤새 문을 두들기는 민혁. 돌아가세요. 유정이 힘들게 대답하는데 K그룹에서 쫓겨나도 상관없어. 사장님. 네가 있어야겠어. 내 옆에 둬야겠다고. 남아있던 죄책감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유정. 나 알았어요. 사고 났을 때 드럼통만은 아닐 거다. 알고 있었어. 도훈과의 행복을 깨기 싫어 일부러 외면했다 고백하곤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서진 씨 지금 사장님 곁에 있었을 거예요. 사장님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죄책감에 보기 힘들다 고백하죠. 갈게. 갈 테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민혁은 그런 유정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떠납니다. 이때 황급히 찾아오는 광수. 사장님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강유정 씨 차와 부딪힐 뻔했던 트럭 찾았습니다. 지희를 찾아온 유정. 미안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엄청 없이 왔어요. 민혁을 떠나 먼 곳으로 가기로 하는데 민혁이 유정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유정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는 민혁.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연이하고 결혼해서 회사 잘 맡겠다는 말 아니면 나가. 제가 지금까지 맡고 있는 일들은 처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유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부를 포기하는데 드디어 트럭 기사를 만나러 온 광수. 하지만 블랙박스는 애초에 없고 빗속이라 상대 운전자의 모습도 보지 못했답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자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내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민혁은 조작을 지시하는데 그러는 사이 요청했던 자료를 받은 유정. 이게 뭘까? 받은 사진 속엔
너무나 선명히 찍힌 6.2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뭐 하자는 건지 변호사인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한때 시댁일 뻔했던 곳을 찾아가 조용히 선물을 두고 나옵니다. 어느덧 완전한 연인이 된 두 사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연. 회장님 병세 소문보다 심한 것 같던데. 결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무리 여자한테 미쳤대도 민혁이 자기 가족은 못 버려요. 민혁의 가족애를 이용하기로 하는데 K그룹 흔들어놔요. 회장님이 쓰러지면 돌아올 거예요. 도훈은 화답하듯 생각보다 오래 걸릴지 모른다. 눈에 가시었던 광민을 빠져나갈 방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교도소로 보내버리죠. 회장님 경과가 안 좋으셔. 잠시 요양을 하셔야 할 것 같다. 광민은 수감되기 전에 회사 대여금고 열쇠다. 그간 조사해온 도훈에 관한 자료들을 넘기는데 그 안엔 도훈과 세연의 밀회 정황이 들어있었고 세연을 찾아갑니다. 나 정말 왜 이러냐? 네 회사 지키고 싶으면 내 손 잡아. 무슨 소리냐? 회사 이미지 나빠지면 누구보다 이 결혼 반대할 사람이 너네 아버지야. 세연이 파혼을 위해 일을 벌였다 오해하는 민혁.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었어? 민혁의 마음속에 세연은 조금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거 이제서야 너. 세연의 본심을 알게 되지만 사랑해, 사랑한다고! 민혁은 냉정하게 미안하다 거절합니다. 위독서를 퍼뜨린 사실이 드러난 도훈. 민혁은 조작한 증거까지 건네며 트럭 기사 녹취록인데 재밌더라고. 최강민 변호사 어떻게든 빼내. 모든 계략을 멈추라 협박하는데 그 와중에 세연은 알고서 넘기는 겁니까? 알아요. 자신의 재단과 K그룹이 얽힌 폭탄 같은 비리 자료까지 건네며 민혁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 처절하게 비는 걸 보고 싶어요. 그 전에 세연 씨가 다칠 겁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민혁과의 나락행을 결정하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완강히 거부하던 도훈. 하지만 아버지, 이게 뭐냐 도훈아? 가족들이 고소장송 내용을 알아버리자 유정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비는 척이라도 해보는데 내일 검찰에서 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유정. 이때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더 이따 가지 왜. 또 하나의 사실을 전달하는데 아는 사람 올 텐데 혜진이 추천서까지 써주고 둘이 각별한 사이 아니었어? 모든 행적을 들킨 도훈. 시한폭탄 같은 자료들을 모두 챙겨 도훈 씨? 이대로 끝까지 가기로 합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예정대로 검찰청으로 향하는 유정. 왜? 오기 무서워진 거야? 전화를 걸어놓고 협박을 시작하는 도훈. 신화재단 그림 로비 관련된 사람들 드러나면 파장이 클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정이 멈춰야 본인도 멈추겠다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해. 같이 살지 아님 같이 무너질지. 신세연! 이때 직접 전화를 거는 민혁. 유정아, 네. 남편이 뭐라고 했든 네 할 일 해. 나 믿고 가라. 유정은 끝장을 보기로 합니다. 이거 진짜면 완전 특종감인데. 대량의 자료를 언론에 넘겨버린 도훈. 직접 나서서 K그룹을 공격하자 민혁도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K그룹의 비리를 폭로한 안도훈 변호사가 K그룹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65억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횡령범이 된 도훈. 65억. 내 주머니가 아니라 당신들 건물에 들어간 돈입니다. 맞아. 그런데 증거가 없네. 유정과의 대질 조사에서 치매로 방향 감각이 없으신 아버지를 두고 강유정 씨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역겨운 거짓말까지 해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난장판이 된 세연의 집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왔다 가셨어요. 도훈과 계략을 꾸민 걸 아버지에게 걸렸다 말하는 세연. 신화재단 자료는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그 와중에도 세연을 지키려 들고 나랑 같이 정식으로 고백하는데 떠날 수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세연. 고마워요. 도훈 씨 덕분에 민혁이랑 정말 결혼하게 됐네요. 도훈이 K그룹을 흔들어준 덕에 K그룹은 세연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회장님 퇴원하시겠다는 거 간신히 말리고 왔어. 내일 회장님 다시 찾아뵙고 결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려. 나가세요. 아버지까지 보내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고작 아줌마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 엄마 버렸잖아요. 나 이 집에 들어온 거
네 엄마 부탁이었어. 계모로 인해 친모가 쫓겨난 거라 여기고 있던 민혁. K그룹 사모님으로 사는 거 더 이상은 못하겠다. 회장님하고 너 나한테 부탁한 사람 네 엄마야. 가족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네 엄마 빚 대신 데리고 와 내 옆에 두고 작은 호텔을 하나 지어줬어. 그게 K호텔의 시작이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돈은 원하는 만큼 벌었는데 늘 권력 앞에선 굽실거렸어. 그래서 신윤이 필요한 거야 이놈아. 유정을 불러낸 계모.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세요. 민혁이까지 회사 팽개치고 나가면 더 힘들어지겠죠. 유정은 고민한 끝에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민혁을 아버지의 묘소로 불러 우리 아빠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못 지켰어요. 민혁이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아빠를 버려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사무친 후회인지. 가족을 선택하라 부탁하고 민혁은 유정의 부탁대로 광수야, 파일하고 녹취록 폐기해라. 한 발 물러서며 사태를 일단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정아, 나랑 놀자. 오늘만 놀아요. 유정과 이별 여행을 떠나며 뭘 그렇게 그렸냐? 비밀이에요. 드셔보세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처음이자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내며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식을 올리는 두 사람. 억지로 사진을 찍으며 신혼여행은 취소해. 갈 생각 없습니까? 쇼인도 부부 생활을 시작하죠. 쉬어라. 결혼 소식을 접한 유정. 자신의 복수를 마무리 짓기로 하는데 바깥에는 마침 도훈을 찾아온 기자들이 깔려 있었고 저도 처음엔 못 믿었는데요. 도훈이 벌인 일을 부모에게 전부 얘기하자 나 이리 와. 어디서 남의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들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계옥. 저 사람들한테 제가 말할까요? 유정이 폭로하려던 그때 마침 도훈이 도착하고 왜요?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데 산이 안 볼 거야? 산이가 살아있다 말하는 계옥. 숨겨둔 사진들을 건네며 유정이 너 빨간 줄 달고 거기다가 미혼모까지 어떻게 살 건데? 자신이 꾸민 이름을 고백하죠. 혼자 키우면 안 돼요? 아빠가 살인자만 봐! 우리 산이 어딨어? 어떡해! 산이를 찾아간 유정. 드디어 산이와 재회하는데 하지만 산이는 유정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안아보지만 눈앞에서 다시 한번 도훈아 괜찮아? 산이에요. 산이를 빼앗깁니다. 네가 나한테서 빼앗아간 거다! 나도 정말 몰랐다. 넌 알 수 있었어. 산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넌 그냥 보지 않은 거야? 보지 않았던 거야! 도훈도 충격에 빠져 헤매는 사이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실례했습니다. 이상철 씨가 박계옥 씨한테 300만 원 받고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계옥은 꼼짝없이 수감되고 산이의 현재 엄마가 유정을 찾아와선 생모가 살아있는 거 알았으면 고아인 줄 알고 입양했다 설명하며 부탁합니다. 저한테서 정환이 뺏어가지 마세요. 산이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간곡히 애원합니다. 우리 정환이 안 돼요. 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처뿐인 부부 생활을 하던 두 사람. 난 네가 나 때문에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다. 민혁은 갈라서자 얘기하고 그만해. 널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결국 이혼에 합의합니다. 미안해. 산이의 방을 찾아온 유정. 별하고 달이 있는 이불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산이의 모습들. 여기 처음 데려왔을 때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가 가져가도 되죠? 이때 다녀왔습니다. 왜 일찍 왔어? 왜 또 배 아파? 근데 저 아줌마 누구야? 여전히 유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산이. 왜 울어? 유정은 자리를 뜨며 다음 주에 재판이 있어요. 거기서 뵐게요. 산이를 데려간다 예고하지만 내가 만들어준 건데 이제 이거 없이도 잘 수 있다네. 떨어진 기간 동안 산이는 너무나 변해 있었죠. 분명 우리 산인데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직도 그걸 몰라? 사내를 다시 찾아간 유정. 아줌마 또 왔네? 아줌마 아니야. 가족의 행복을 이모야. 엄마랑 친한 이모. 지켜주기로 합니다. 가서 놀아. 정환아. 아빠 자전거 탈래. 그래, 자전거 타자. 고맙습니다, 아저씨. 처음으로 아들과 대화를 나눈 도훈. 고맙습니다. 자신이 진정 놓친 게 무엇인지를 저 소중한 걸 버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뒤늦게 깨달으며 미안하다, 유정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모든 이혼 절차를 밟은 두 사람. 네 지문을 세연이한테 넘겨. 세연이가 아니라 신화재단에 넘긴 겁니다. 세연이가 알아서 좋은 일에 쓰겠죠. 너 지금 정신이... 경영권 민혁은 참회하듯 포기하겠습니다. 그건 네가 함부로 내릴 결정이 아니야. 함부로 내린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린 거야. 나보다 형이 나아. 자신의 모든 부를 포기하며 죄값 좀 치르겠습니다. 뭐야? 직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지난 일을 속죄하듯 굳은 일을 맡기로 하고 유정의 가게를 무상으로 돌려주는데 안 돼요. 빚도 다 못 갚았는데. 받으십시오. 안 그럼 제가 혼납니다. 사장님, 오늘 아르메니아로 떠나십니다. 민혁이 떠난다는 소식에 황급히 달려온 유정. 마주친 두 사람은 각자의 미래를 응원하며 다시 한번 이별하고 도훈은 조용히 인정하십니까? 모든 죄값을 네. 치르기로 합니다. 몇 년 뒤 드디어 복귀한 민혁. 와, 사장님 폼 좀 나는데? 사장이 된 광민을 축하해주고 나 그때 소원 빌었잖아, 돌탑에서. 그때 뭐라고 빌었어? 비밀이에요. 유정과 함께 궁금하니까 빨리 말해. 싫어요. 왜? 비밀이 있어야 사장님이 저 계속 쫓아다닐 거잖아요. 나 사장 아닌데. 그러니까 사장님 말고 내 이름으로 불러. 행복한 비밀을 간직한 민혁 씨. 달달한 미래를 시작합니다. I believe